안녕하세요. 굿모험만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반가워요. 잘 지냈죠? 여러분들 옷도 노랗고 슬라이드도 한번 노랗게 꾸며봤습니다. 뭔가 밝은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 근데 이제 오늘이 여름 7월인데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제 생일이 이렇게 이제 아주 쨍한 여름이어서 그런지 저는 여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대부분 여름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겨울은 너무 추워요. 겨울엔 말도 하기 싫어. 너무 춥고. 근데 이제 여름이 굉장히 뭐 기운도 더 솟고 그리고 더 쾌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또 개설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여러분 태어났으면 뭐 생일날이라고 해서 뭐 밖에 나가서 고기 쓸고 그럼 뭐 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뭔가 가치로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또 군시생들을 위해 또 제가 또 주옥 같은 또 포인트를 담아서 또 이렇게 강의를 생일날 저녁에 가지고 왔습니다. 부담을 느끼시고 열심히 집중해서 같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구멍 기출 보건 문제 중에서 이제 표준어 규정 문제를 좀 모아봤습니다. 14개절 정도 이제 모아봤는데 14문제가 이제 모아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매년 이제 표준어 규정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표준어 규정과 이제 외래 표기법은 거의 단순 암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를 일단 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순 암기 파트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큰 덩어리를 알고 하나의 큰 어떤 규칙을 하면은 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이번 시간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서 소개가 되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갈까요?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 표기가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바로 무엇인가? 사실 뭐 맞춤법 표기라고 하는데 한글 맞춤법과 이제 근접한 문제라기보다는 표준어 문제이죠.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이제 위, 아래 할 때 이제 위를 어떻게 표기를 할까라는 건데, 기본을 제가 항상 잡자라고 했어요. 기본은 바로 뭐다? 그죠? 위시예요. 기본은 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아래 대립이 없어. 위아래 대립이 없는 말은 어떻게 간다? 우수로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시나 우시나 뭐 뒤에 이제 어떤 말이 오는데, 우리가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는 말들은 우리가 시옷을 절대 쓸 수 없기 때문에 위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층 그리고 위쪽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위수로 잡고요. 위아래 대립이 없는 말은 우수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된소리, 거센소리가 뒤에 오는 말은 바로 위로 표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을 보니까 이제 우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우도. 여러분 우도시 맞죠? 그리고 여러분 위도도 맞아요. 위도도 맞고 우도도 맞습니다. 우리가 우도시라고 하면은 잠바. 여러분 잠바가 표준어예요. 모르셨죠? 그리고 뭐 점포도 표준어입니다. 이 잠바나 점포와 같은 것에 대립되는 그 아래 옷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래 위 대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위도도 있어요. 위도스 말은 무엇입니까? 티셔츠 같은 거, 이게 위도시죠. 위도스에 대립하는 뭐 바지라든가 스커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도과 아래 옷이 이렇게 대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위도도 표준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복, 뭐 상의, 뭐 우통, 그리고 윗도리 모두 여러분 표준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도가 대립되는 아래옷, 그리고 아랫도리, 그리고 아랫도리 옷, 그리고 하의 모두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도도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도를 그리자면 잠바나 점퍼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윗몸을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윗몸이 있는데 아랫몸도 있나요? 그렇죠? 아랫몸도 있죠. 아랫몸도 있기 때문에 위아래 대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 아니라 위수로 취급한다라는 거 맞고요.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디귿을 보시면은 산의 오른쪽으로 향하지 말고 위쪽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된소리잖아요. 된소리는 시옷을 못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위쪽, 위층입니다. 그래서 디귿 틀리고요. 그리고 아랫입술도 있고요. 윗입술도 있죠. 그래서 위아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위수로 가는 것이 맞아요.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리고 기역, 리을 맞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에게 명절 차비로 윗돈을 얹어주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윗돈 틀리죠. 아랫돈이 없잖아요. 아랫돈이 없고 위아래 대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웃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의 값보다 더 쳐주는 돈을 더 붙여주는 돈을 우리가 웃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웃돈이 맞고 그래서 얘는 틀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웃돌이, 아랫돌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아랫돌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윗돌이가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로 위수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음, 비읍 다 틀렸고요. 답을 골라보자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와 관련된 이슈를 잘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19년 2차 공무원에서 또 나왔어요. 그죠? 표준어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복수 표준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수 표준어가 맞는 거 그리고 틀린 거, 단수 표준어인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복수 표준어 잘 챙겨두셔야 되겠고요. 새별이 맞나 새벽별이 맞나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제 새별이 맞죠. 새별이 맞습니다. 그래서 새별이 맞고 새벽별은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여러분 새별이 압도적으로 쓰여서 새별만이 표준어이고 새벽별은 비표준어입니다. 새별만 표준어입니다. 그리고 제 가끔, 제 각기 표준어, 둘 다 표준어. 멀찌 감치, 아니 생선 이름이야 뭐야? 그죠? 갈치도 아니고 감치입니다. 감치. 멀찌 감치 표준어 오케이. 그리고 멀찌 가니 의문문이에요. 멀찌 가니 여러분 표준어고요. 그리고 또 뭐도 표준어다? 멀찌기도 표준어예요. 멀찌 감치, 멀찌 가니, 그리고 멀찌기 다 표준어입니다. 욕심꾸러기도 표준어고요. 그리고 욕심쟁이도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욕심꾸러기, 욕심쟁이 다 표준어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3번을 한번 볼게요.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뭐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표준어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표준어 규정집을 딱 보다 보시면은 정말로 뭐 내가 뜻도 모르는 그런 어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휘에 대해서 표준어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활 안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준어의 어휘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2010년 이후로 이제 추가 표준어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 것 등은 이미 표준어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말을 특정하게 계속 쓰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어로 더해준 거예요.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맥락이 바로 일상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준어라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추가된 표준어도 여러분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항상 이제 찍어드리는 건데 이거 나왔죠. 총각무가 맞습니까? 알타리무가 맞습니까? 여러분 둘 다 많이 쓰이긴 하는데 알타리무 버려야 합니다. 총각무가 맞아요. 총각. 그래서 총각무가 맞고 그리고 개다리밥상, 개다리소반의 맥락에서는 우리 한자어가 표준어가 된 예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소반이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얘가 표준어, 얘가 표준어. 그리고 얘가 비표준어입니다. 비표준어.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얘가 표준어예요. 그리고 방고래에서 이제 뭔가 연기라든가 이제 불길이 나가는 어떤 통로를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얘가 한자어잖아요. 한자어가 표준어가 됐냐, 한자어가 아닌 게 표준어가 됐냐를 가릴 때 우리가 한자어가 표준어가 되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방고래 표준어고요. 그리고 산이 한자어고 그리고 매가 고유어잖아요. 그래서 한자어가 표준어가 되고 있는 예, 산누이가 표준어가 맞습니다. 산누이, 방고래, 그리고 개다리 밥상이 아니라 개다리 소반, 그리고 총각 이렇게 한자어가 표준어가 되고 있는 얘들 지금 차례차례 보여주고 있고요. 잘못된 것 2번이 되겠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갈까요? 복수 표준어의 인정 사례 중 의도가 다른 하나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의도가 다른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표준어가 더 정해진 거죠. 덧붙여 정해졌는데 복수 표준어의 맥락이고요. 그리고 별도 표준어의 맥락이 있습니다. 별도 표준어의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복수 표준어는 뭐냐면은 이제 뜻이 똑같은 것으로 이제 표준어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별도 표준어는 뭐 어떻게 보면 유사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는 같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별도 표준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등목과 목물은 그죠 복수 표준어예요. 그래서 등목과 목물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뭐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 뭐 농사 짓던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고 있으면은 뭔가 이제 물을 등에다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과 이제 목까지 이렇게 뭔가 샤워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목욕을 하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시골에 가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등목이라고도 하고 목물이라고도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남우세스럽다 표준어이죠. 남사스럽다도 표준어고요. 남새스럽다도 표준어고요. 그리고 남자 빠지고 우세스럽다도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미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복수 표준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는 여러분 별도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어수룩하다와 이제 어리숙하다의 어떤 차이를 보시면은 이제 어수룩하다는 약간 순진하다, 순박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어리숙하다는 조금 약간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똑같진 않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의미가 아예 똑같진 않기 때문에 이런 표준어를 우리가 복수 표준어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 표준어를 하는 거죠. 그다음 토담, 흑담은 뭐 흙으로 쌓은 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 표준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 표준어인 거 정답 3번이요. 이런 접근으로 공부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진짜 이 강의 너무 잘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접근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2010년 이후에 그 추가 표준어 이제 보실 때 얘가 복수 표준어인가 혹은 별도 표준어인가도 한번 훑는 거랑 그냥 무시하는 거랑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구분하시면서 표준어 파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게 바로 이런 의도가 바로 공무원 시험과 어떤 군무원 시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군무원 쪽은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지금 접근하잖아요. 이게 뭐 표준어면 표준어지, 그러니까 별도 표준어야 아니 복수 표준어야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또 나왔었거든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볼게요.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도착해서까지도 이제 말이 되죠. 근데 거기에 야라는 지금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늦게서 여기도 늦게서까지도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야라는 보조사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에서 지금 여러분 이제가 마무리가 되고 거기 야라는 이제 보조사가 들어간 형태 이제야가 이제 표준어였어요. 그런데 우리 에서야라는 것의 준말로 서야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가 되면서 옛날에는 얘가 틀렸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야는 맞아. 이제야는 맞는데 서야가 뭐야? 서야라는 그런 조사가 없었어요. 서야라는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서야라는 것은 이제 틀린 말이었는데 지금 2017년에 서야라는 그런 보조사가 표대에 등재가 되면서 얘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얘가 정답이었죠. 3번이 틀린 거였는데 이제 3번도 맞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도 맞고 이제서야도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4번을 같이 볼게요. 이제 사후에서야 여기는 뭐 사후에서 그렇죠. 그리고 야라는 보조서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맞죠? 사후에서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야만 맞다가 이제는 이제서야도 맞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같이 갈게요. 표준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저는 기억이 나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무우가 표준어였어.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엄마 왜 무우가 표준어야? 왜 얘는 두 글자야? 우리는 무라고 그냥 하잖아 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무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무우는 비표준어예요. 여러분들은 뭐 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를 표준어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 개발 세발도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개발도 표준어입니다. 개발 세발은 개와 새우발이고 그리고 개발은 고양이와 개우발이죠. 다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이제 표준어가 아닌 게 되는 거고요. 이거 또 나왔다, 그죠? 남우세스럽다, 뭐 남사스럽다, 남새스럽다, 뭐 우세스럽다 다 표준어가 돼요. 그리고 이쁘다. 2016년에 이쁘다가 2017년에 남사스럽다가 그리고 개발세발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표준어가 됐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포기하자고 그 말을 표준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쓰는 거야. 그럼 일상에서 많이 굳어진 형태의 표준어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준어 규정집에 나타나고 있는 정말 우리가 뜻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표준어들을 그래도 일단은 뭐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뭔가 한 3회독 정도는 읽어내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고유어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고유어 문제로. 우리가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제 고유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안에 그래서 고유어 문제로 이제 접근이 되고 표준어 문제로 정통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말들 안에서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는 말들이 표준어로 나오고 있고요. 항상 표준어 개정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그날까지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강사 선생님이 있다면 계속 이제 신경을 써줄 거예요. 저도 이제 시험 직전 날까지 어떻게 표준어가 개정이 되는지를 항상 살펴두었다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단어의 연결관계가 다른 것은 바로 무엇인가? 또 나왔다. 그죠? 목물, 등물, 그죠? 복수 표준어고요. 그리고 허섭 쓰레기, 허접 쓰레기예요. 그냥 대충 읽어서는 이거 절대로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 섭스예요. 섭스. 발음이 다 세지 않아. 된 소리가 없어요. 섭스고요. 얘는 접스예요. 접스. 섭스, 접스. 하나씩 더 있다. 지금 섭에 회계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시옷에도 지금 시옷이 하나 더 있어요. 섭스에
접스. 원래는 얘가 표준어였는데 사람들이 자꾸 허접스레기라고 하는 거야. 얘도 표준어 인정이죠. 복수 표준어의 관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쌉싸래하다. 여기서 레와 름만 달라요. 그쵸? 쌉싸래하다, 쌉싸름하다도 여러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복수 표준어의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맥락처럼 냄새와 내음은 뭐 유사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완전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표준어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별도 표준어 관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별도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냄새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코로 맡는 온갖 그런 기운을 다 이제 냄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은 냄새에는 내음을 못 붙여요. 좀 예를 들기 그런데 어디선가 똥내음이 나지 않아? 이런 말 못하잖아. 그쵸? 어디선가 뭔가 봄내음이 나지 않아? 바다내음이 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은 똥내음이란 말을 못합니다. 재밌다. 이제 초딩인가 봐요. 똥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냄새와는 결부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 표준어의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복수 표준어 나온다고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내와 예 복수 표준어고요. 그리고 쬐다와 쪼이다. 그리고 짓물다, 짓무르다는 지금 본말과 준말의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복수 표준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만 표준어예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짓물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많이 나와요. 얘도. 짓무르다만 표준어예요. 짓무르다. 우리가 어딘가가 이렇게 피부가 짓무르거나 하면요. 얘 삼음절이잖아. 삼음절로 그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사음절, 4일 정도는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지만 이 짓무른 부분이 낫는단 말이에요. 짓무르다입니다. 사음절로 기본형이 처리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고린내, 코린내, 구린내, 쿠린내. 이 삿소리, 거센소리의 관계로 이제 복수 표준어가 마련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정답 3번이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짓무르다만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을 볼게요. 다음 중 어법에 맞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턱, 아래턱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우턱, 아래턱? 아래턱도 있어요. 위턱도 있고 아래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이제 티읕으로 거센 소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렇죠. 위적, 위턱이죠. 위턱. 게다가 위아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위턱이 맞습니다. 여러분 나누지 않는 덩어리 전부를 의미할 때는 접사째가 들어가서 통째가 됩니다. 통째가 아니에요. 통째예요. 통째. 그리고 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살펴두세요. 째는 접사예요. 여러분 째는 접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넘어갈게요. 여러분 귀, 뜨임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거 표기 주의하시라고 귀, 뜨임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삼음절은 아니고요. 이음절이고 그리고 발음은 사실 귀띠임으로 발음이 되죠. 하지만 표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의의를 잘 밝혀서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귀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구자가 나타나고 있을 때 얘를 귀라고 절대 음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라고 표기를 해야 하죠.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우리가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하여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우리가 귀글과 글귀에서는 우리가 귀로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를 글귀구라고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글귀가 이제 관용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우리 말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귀글 글귀만 우리가 귀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귀절이기 때문에 귀절은 뭐 귀글과 글귀에 해당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절로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돼요. 구절이 됩니다. 구절. 그래서 우리가 맞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3번만 맞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틀리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우리 10번 같이 가볼게요. 우리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게 사용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알겠습니다. 어른 앞에서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여러분 삼가해야 할 기본형이 뭐예요? 그렇죠? 삼가다죠. 삼가다. 기본형이 삼가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죠. 삼가야 한다. 삼가해야 한다가 아니라 삼가야 한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그만 일에 삐지다니 큰 일을 못할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 표준어가 삐치다였어요. 삐치다였는데 사람들이 삐지다를 포기하자고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삐지다도 이제 표준어가 되었죠. 그래서 복수 표준어가 되었고요. 201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삐지다, 삐치다 이제 둘 다 복수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삐지다니도 맞고요. 이번은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생각에 벌써부터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슈이죠. 설레다가 맞죠. 기본형은 설레다가 맞고 불필요하게 이가 들어간 형태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렌다 혹은 설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웃었더니 얼굴이 당겼다라고 했어요. 당겼다. 그래서 우리가 당기다가 여러분 표준어가 맞습니다. 당기다가
얼굴이 굉장히 막 팽팽하게 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준어가 맞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1번에 같이 갈까요? 2011년 군무원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복수 표준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복수 표준어의 어떤 맥락을 보다 보시면은 본말과 준말이 둘 다 복수 표준어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쪼이다 쬐다, 조이다 죄다, 그리고 꼬이다 꿰다죠. 꼬이다 꿰다죠. 지금 이 꼬와 이가 줄어지면은 얘가 꿰다가 되는 거죠. 꿰다 꼬이다, 그리고 고이다 얘가 준말의 형태로 꿰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3번에 꿰다 꼬이다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12번을 같이 볼게요. 올바른 문장이 아닌 것이 바로 무엇인가? 옛날에는 얘가 이제 화내지 말 아라가 틀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문제를 이제 좀 푸시는 분들은 얘가 틀렸는데 왜 맞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화내지 마라만 됐어.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말다에서 아라가 온전하게 형태를 밝혀오는 경우도 이제 맞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맞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할 때 여러분 얘가 틀렸었죠. 옛날에는 마요만 맞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둘 다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밤새우지 말한 말이야 라고 했어요. 밤새우지 말한 말이야. 여러분 얘가 이제 어미죠. 어미인데 뭐뭐라고 하는 말이야. 뭐뭐라고 하는 말이야의 어떤 준말의 형태로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니까는 얘가 지금 리을이 탈락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새우지 말한 말이요, 여러분. 맞고요. 여러분 밤새우다가 한 단어예요. 그래서 띄어쓰기 그래서 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 밤새우다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밤새우지 말한 말이야 표기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올바른 거 아닌 거 고르는 문제죠. 매년 김치를 담그다가 기본형이죠. 담그다 또 잠그다 이렇게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탈락 현상으로 뭐가 된다? 담가가 되고요. 그리고 잠가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가서 먹는다, 담가 먹는다 또 맞고요. 그리고 문을 잠가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막 김치를 담고 뭐 문을 잠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너무나 요즘 많이 출제가 되는 이슈입니다.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되는데 다 맞힐 거예요. 아마 너무나 많이 소개가 되니까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랑 사귀어 볼래? 틀렸죠. 틀리면 어때? 사귀고 싶어요. 그쵸? 예. 그래서 나랑 사귀어 볼래는 여러분 사귀다가 이제 기본형이잖아요. 이게 예문으로 나왔는데 뭐 설렌다. 그쵸? 그래서 사귀다의 어간 사귀에다가 연결어미 지금 어가 온 형태로 사귀어가 맞고요. 우리가 이제 좀 이상한 형태로 사겨라고 이제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틀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랑 사귀어 볼래 라고 이제 맞춤법을 맞게 표현하셔서 제대로 정식으로 교재를 여러분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나랑 사귀어 볼래가 맞습니다. 사귀어 볼래. 그래서 틀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같이 가볼까요? 표준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점장이에요? 점쟁이에요? 점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이는 기술자에게 이제 붙이는 접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쟁이가 붙는데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점쟁이라고 써야 하죠. 그래서 점쟁이가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미장을 기술로 갖는 사람을 우리가 미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멋쟁이죠. 그리고 환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약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쟁이가 역시 맞습니다. 우리 14번을 볼게요. 2008년 군무원 문제고요. 공부하느라 늦게 잤더니 뭐 졸립다. 해서 이제 공부하다 해서 다 대신에 느라라는 어미가 온 거고 뭐 문제 없습니다. 늦게 잤더니 졸립다라고 이제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틀리죠. 졸리다예요. 비읍이 붙을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졸리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졸리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고 싶은 느낌이 들다를 뜻하는 단어는 졸리다가 되고요. 졸립다는 비표준어가 됩니다. 우리 이번에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반했다라고 할 때 사랑스럽다가 기본형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다 대신에 지금 은이라는 어떤 어미가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형상 어미가 온다라고 하면은 비읍이 그쵸 우로 바뀌는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이 맞아요.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반했다. 그래서 2번 틀리게 지금 표기가 되고 있네요. 3번에 시끄러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시끄럽다가 기본형이잖아요. 시끄럽다가 기본형인데 지금 명령형의 어미 지금 어가 온다라고 할 때 지금 이 비읍이 우로 바뀌죠.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시끄러워가 되죠. 시끄러워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4번이 무거운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4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표준어 규정 어떤 표준어들이 나왔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공부를 해야지 가장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들은 이제 에어클래스의 어떤 군무원 제국 자료실에다가 올리고 있으니까는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